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가지와 포도 그리고 생강입니다. 10월 21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반입량부터 보시죠. 과일 2,105톤, 과일과채 1,099톤, 일반 채소 5,546톤 반입됐습니다. 총 8,752톤 들어왔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2,845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고구마부터 보시죠. 239.6톤 반입이 됐네요. 전일 160.8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더 늘었습니다. 78.75톤 더 증가했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9,888원, 최고가는 27,500원, 최저가는 16,0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19,888원, 전일 2만 원대 시세 형성했었습니다. 전일보다 떨어졌는데요. 323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고구마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면 10월 17일 22,000원대까지 시세 형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격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비슷한 시세 2만 원 아래입니다. 오늘 19,888원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양배추입니다. 336.3톤 반입됐네요. 전일 210톤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26.3톤 더 증가했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6,342원, 최고가 7,500원, 최저가는 5,6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전일 6,622원, 오늘도 6,000원대긴 한데 시세는 더 떨어졌습니다. 280원 하락하면서 평균가는 6,342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봐야겠죠. 10월 18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6,1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는데요. 6,622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제 기점으로 좀 떨어졌고요. 오늘 가격 6,342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도 보시죠. 91.37톤 들어왔네요. 전일 77.83톤 들어왔고요. 전일보다 물량 13.53톤 더 증가했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6,352원, 최고가 19,200원, 최저가는 14,400원을 형성했고요. 전일 18,000원대였던 시세가 1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250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 16,352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15일 가격 14,899원이었고요. 이 이후부터 상승 흐름을 타면서 특히나 10월 17일 가격이 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죠. 19,000원대까지 시세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어제 이후로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은 16,35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미나리입니다. 52.67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55.44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오늘이 물량 더 줄었습니다. 2.7톤 정도 더 감소했네요.
미나리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63,082원, 최고가 77,000원, 최저가는 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63,000원대, 전일 43,000원대였는데 더 많이 올랐습니다. 19,513원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면 지금 10월 16일이 88,000원대 시세였는데 보시다시피 뚝 떨어지면서 19일 날 거의 반 정도 떨어진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43,569원 기록했고요. 그런데 그래도 어제 이후로 다시 한번 올라주면서 오늘은 63,0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박 보겠습니다. 402.8톤 반입됐네요. 전일 250.8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152톤 정도 더 많이 반입됐습니다. 단호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5,500원입니다.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이 되겠고요. 전일 가격은 9,014원이었네요. 전일보다는 한 3,514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10월 15일 16,000원이었던 시세가 바로 다음 날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17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올라주나 싶었는데 또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가격 20일 어제 이후로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은 5,500원입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일 가격이 7,977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5일 만에 하락세 나타냈고요. 그 이후부터 아주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14일 지난주부터 다시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오늘 가격 5,500원의 평균가죠.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단호박 경기 연천군이 3,182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여주시는 5,219원에 낙찰됐고요. 강원 춘천시 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과 여주시가 최고가 5,5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여주시가 가장 높네요. 5,21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가지입니다. 가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70.46톤 반입됐네요. 전일 59.92톤, 한 60톤 정도 들어왔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10.5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가지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5,603원, 최고가 18,500원, 최저가는 14,0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15,009원, 오늘 시세가 소폭 더 올랐습니다. 594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7일 16,000원입니다. 이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 소폭 오르면서 또 어제 기점으로 조금 더 많이 올랐죠. 오늘 가격 18,5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등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9월 23일 3,151원이었던 가격이 27일 기점으로 급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10월 접어들면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7일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 흐름 잡으면서 10월 14일 16,529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15,603원으로 소폭 하락한 가격으로 시작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가지 경남 진주시 12,143원에 거래됐네요. 경기 여주시는 12,356원이고요. 경남 김해시입니다. 12,057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네요. 최고가 19,000원, 평균가는 17,868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활기찬 월요일답게 오늘 첫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바로 산처럼 써있는 우리 가지 반입량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답게 정말 많은 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엄준석 경매사님과 오늘 가지 상황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매사님. 와, 뭐 지금 우리가 가지 경매장 앞에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 밖에까지 가지가 지금 가득가득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가지가 뭐 반입량이 지난주부터 좀 늘고 괜찮습니다. 반입량도. 아, 그래요? 사실 이제 가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에 좀 좋은 가격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비싸죠. 그래서 산지에선 이번 주까지 특히 오늘 첫 경매가 좀 펼쳐졌기 때문에 기대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예. 경매 분위기가 지난주에는 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이번 주는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이게 뭐 좋지도 않고 그냥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조금 떨어져요.
시세는 좀 떨어졌죠. 시세는 네. 지난주 유독 좀 좋은 시세 받았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 행사 같은 것들이 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기가 좋아져갖고 시세가 비쌌죠. 네. 아무래도 이제 발주량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좀 좋은 시세를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약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월요일답게 좀 많은 양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반입량은 어느 정도 좀 들어온 상황일까요? 지난주 동요일에 17톤이 반입됐었고 이번 주는 18톤. 그러니까 양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수준이 일단 뭐 예. 17톤에 18톤이면은 뭐 한 1톤 정도 지금 증가한 뭐 거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죠. 예. 네. 작년 동기간 대비 좀 양은 좀 차이를 보일까요? 작년하고 좀 비슷해요. 똑같아요. 지난주도 작년하고도 사실 가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반입량이 큰 이런 차이를 보이지 않죠? 그렇죠. 이 시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양도 좀 비슷하고요. 큰 무리 없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시세죠. 시세입니다. 네, 뭐 지난주에 좀 좋은 시세를 받았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그래도 이번 주까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길 좀 바라는 마음이실 거예요. 오늘 경락가 얼마 형성한 상황일까요? 지난주 똑같은 요일에 24,000원에서 32,000원으로 경매가 되었거든요.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800에서 24,000원. 그러니까 좀 지난주보다 좀 많이 떨어진 편이긴 한데 그 전년에도 똑같았습니다. 17,800에서 24,000원. 그러니까 뭐 평년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주에 한 32,000원까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첫 경매인데도 24,000원이면은 아이고 또 가지값이 또 왜 이렇게 또 떨어지냐 하고 또 실망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지난주가 좀 많이 비쌌던 거죠. 네. 뭐 정상적인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큰 무리 없이 지금 좀 안정적인 시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도 산지는 또 마음이 또 다르잖아요, 겸회사님. 아시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항상 좀 좋은 시세를 받기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뭐니 해도 좋은 시세는요, 품질이 또 뒷받침이 잘 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가락동으로 들어오는 이 가지의 품질은 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고비도로 좀 세로로 보여주세요. 네. 뭐 여주 가지라든가 뭐 남쪽에 핵가지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우수합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광택도 우수하고 뭐 모양이라든가 뭐 길이 뭐 이런 것도 다 적당하고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좀 세로로 세워서 보여주시자면은 한눈에 봐도 이제 가지가 곱게 좀 잘 뻗어 있고요. 유독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할 게 있잖아요. 빛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 광에 따라서 제일 가격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예. 이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 광이 안 나면은 그 물건이 좀 빠지는 상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광택은 뭐 기본적인 거고요. 네, 모양도 좀 적당하고 예쁘게 좀 길이하고 적당한 게 이렇게 맞추시면 좋습니다. 중도면들을 한눈에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가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반짝반짝해야 돼요. 일단 빛이 나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반짝반짝해야 되고 네. 선별이 이렇게 고르게 막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물건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막 그러시는데 위아래 고르게 하시는 것들은 이제 중도면을 선호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요즘 그 가지 소비 상황은 어때요, 김 회사님? 그렇게 소비가 이렇게 나쁘지 않아서 계속 그래도 시세는 괜찮은 편이고 뭐 괜찮은 편입니다. 예.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하지만은 지난주보다 떨어졌잖아요. 지난주는 네. 원체 비쌌던 거고요. 자, 소비 지금 가장 많이 든 소비처 좀 어디에서 주문이 가장 많을까요? 일단은 뭐 학교 급식에서 제일 많이 쓸 테고 그다음에 이제 군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발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도 좀 먹고요. 근데 급식이 가장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가지인 것 그 양이 같고요. 엄청나죠. 뭐. 네. 그래서 가장 걱정인 게 또 방학 되면은 방학 때 우리 모든 채소들이 좀 주춤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겨울은 모든 품목들이 다 양이 줍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소비도 좀 우리 없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더불어서 중도면의 좀 구매력도 좀 나쁘진 않겠네요. 지금 현재. 그렇죠. 경매 분위기라는 게 다 이제 중도면들의 그 구매력하고 많이 상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네. 지금 어때요? 중도면들이 좀 이 가지 구입할 때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시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 외에도 뭐 다른 걸 좀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른 거. 박스가 이 박스 틀리고 저 박스 틀리고 하면 이제 납품을 했다가 하자가 걸려서 반품이 나가면 그 사람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 고르게 되면서 품질이 우수한 거 그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좀 고르게 굵게 그냥 쭉쭉 잘 뻗어야만이 항상 제 시세를 받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뭐 자꾸 지난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가지를 이제 출하고 계신 우리 농민들에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신다면은 시세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지금 뭐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맨날 말씀드려도 또 해주신다면요. 네.
위 아래 고르게 품질을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박스를 따거나 동일한 품질의 물건이 나와야지만 중도면들은 믿고 선호를 하고 가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 하셨고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하시지만은 그래도 유독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가지들 이게 좀 제시를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믿음이 안 가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건 좋고 저 박스는 나쁘고 그러면 이거는 나쁜 거 기준 맞춰서 사버리니까요. 아주 또 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또 잘했는데 어떤 거 하나가 좀 잘못 꼈을 뿐인데 그게 이제 그게 중요한 또 겁니다. 신뢰가 또 깨질 수도 왜냐하면 이제 있고요. 저희는 네. 견본품 경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까놓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무작위로 하나를 까놓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잘 농사지었고 열심히 잘 키우셨잖아요. 마무리 작업까지 잘 하셔야지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오늘 첫 시작은 뭐 그래도 좀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가지 경매 흐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이제 강원도 지역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도 별로 그러고 이제 지금 한창 나오는 여주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남쪽 지역, 뭐 밀양이라든가 군산, 뭐 진주 이쪽에서 이제 새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돼도 뭐 양은 그냥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세도 보합세를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으로 지금 이번 주 뭐 쭉 이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해까지 반입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아래쪽 내려가면서 밀양 쪽하고 어디죠? 군산, 뭐 진주 이쪽으로 전부 다 남쪽 지역. 네,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지가 내려가면서 시세 역시도 좀 안정적으로 지금 계속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기에 우리 맛있는 가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솔직히 어릴 적에 이 가지를 잘 못 먹었어요. 예, 왠지 이렇게 물컹물컹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최근에 맛있게 가지 먹는 법을 알았어요. 교면사님 아시죠? 그렇죠. 가지를 무쳐 먹는 거 말고. 예.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가지는 이제 삶아서 나물처럼 이렇게 무쳐 먹는 게 제일 많은데 요즘에는 그 젊은 분들이 좀 튀겨서 그 소스를 뿌려갖고 이렇게 드시는데 그걸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맛있는 가지 튀김 어떠세요? 자, 이상 가지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채소 가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촌진흥청 김창수 지도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일단 뭐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지 출하량과 시세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지난 일주일간 시세를 보면 5kg 상품 한 상자 기준으로 14,400원에서 16,800원 사이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1,000원에서 2,000원가량 높은 시세인데요. 일반적으로 반입량이 적은 11월부터 2월 사이에 가격이 가장 좋은 편이고요. 7월부터 8월 사이가 성수기입니다. 이때 고온 습한 날씨로 인해서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데요. 가격도 좀 낮게 형성이 됩니다. 매년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가락동 반입량을 보면 65.6%로 가장 많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인데 네. 그 마트에 가보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는 도대체 제철이 언제일까 그게 늘 궁금했었는데 가지 제철 언젠가요? 예, 가지는 고온성 작물로 노지에서 주로 여름철이 제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6월에서 8월 중에 수확량이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는 시설 재배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시기에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촉성 재배라고 해서 8월에서 9월에 파종을 해서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수확을 하거나 또는 11월에 파종을 해서 3월에서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작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촉성 재배인 경우에는 12월에서 1월 사이에 파종을 해서요. 4월부터 6월까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형들은 주로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형으로 연중 재배 생산되고 있는 건데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 비중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616헥타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노지 재배가 384헥타로 전국 재배 면적의 62.3%이고요. 시설 재배가 232헥타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노지와 시설 모두 다 강원도가 제일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경북과 경기 순인데요. 올 8월 달에 농식품부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강원도와 경북, 경기 3도가 각각 168, 156, 90헥타로 전체 면적의 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가지의 주출하 지역은 어디인가요? 최근에 그 동화천과
거래 자료를 보면요. 주 출하 지역은 경기도 광주와 여주, 이천 지역이 전체 면적의 전체 물량의 75%로 가장 많고요. 네. 다음 강원도 춘천이 15%, 경남 진주가 5%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출하 지역의 가지 작황 상태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예, 현재 출하되고 있는 물량이 시설 재배죠. 하우스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날씨의 네. 영향으로 작황이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광주와 여주 그리고 경남 진주, 전북의 군산과 정읍, 광주광역시 등에서 출하 물량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온이 내려가면서 작황이 부진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처럼 좀 일교차가 클 때에는 가지 재배를 할 때 좀 어떤 점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무엇보다도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네. 가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온성 작물로 생육 저온이 22도에서 30도씨가 되는 높은 작물입니다. 예, 예. 17도씨 이하가 되면은 생육이 떨어지게 되고요. 8도씨 이하가 되면 저온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온이나 고온이 되면은 불임 화분이 많기 때문에 수정률이 떨어지게 되고 기형과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터널이나 하우스 재배에서는 보온과 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야간 고온과 건조한 조건에서는 암술 발달이 불량하게 되고 또 곰팡이와 역병 발생이 증가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관리 좀 잘해서 키웠습니다. 그럼 수확할 때 또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가지의 상품성은 기본적으로 광택이 우수해야 됩니다. 네. 적당한 길이와 굵기 그리고 선별을 거쳐서 품위가 비슷한 상품으로 박스 작업을 해야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광탁은 수확 작업을 거치면서 자주 손을 대게 되면은 줄어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이나 상품 포장 시에 손대는 횟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부패가 돼서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좀 덜하겠지만 박스 안에서 부패가 되지 않도록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구두 닦을 때는 자주 닦을수록 광택이 나는데 그러게요. 가지 같은 경우 손이 많이 갈수록 광택이 덜 난다는 사실을 좀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는 가지 수확 작업하실 때 손대는 횟수를 좀 최소한으로 해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174.1톤 반입됐고요. 전일 162.6톤이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11.52톤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22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 21,000원이었고요. 전일 23,000원대, 자 오늘은 24,0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823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토마토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월 15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22,000원부터 좀 시작을 했었고요. 이후에 18일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18일에 형성됐던 26,000원의 최고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보겠습니다. 오늘 0.816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0.214톤이었고요. 물량 0.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4,73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3,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고요. 전일 54,000원대, 자 오늘은 많이 평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34,000원대로 떨어졌는데요. 전일보다 19,713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0월 15일 35,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좀 급상승하면서 10월 19일 이틀 전이었죠.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43,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자, 이어서 멜론 보겠습니다. 오늘 35.7톤 반입됐고요. 전일 45.63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9.9톤, 한 10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3,39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전일 16,000원대 평균가였는데요. 오늘은 13,0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2,982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0월 17일 가격 18,000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5,000원 정도 빠지면서 10월 18일 13,00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 기록했고요. 이후에 다시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어제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16,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373.1톤 반입됐고요. 전일 271.6톤이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101.5톤 증가했습니다. 감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5,702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4,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13,000원대, 오늘은 15,000원대 평균가로 상승했습니다. 전일보다 2,334원 가격 올랐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0월 15일 34,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0월 18일에 형성된 2만 원의 가격,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함께 보시죠. 9월 27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56,661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10월 10일 이후로는 좀 급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가격 15,000원대, 오늘도 역시 15,000원대 평균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12,545원에 거래됐고요. 제주시는 15,35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 경매 시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도 반입 물량부터 함께 보시죠. 자, 오늘 218.5톤 반입됐고요. 자, 전일 보시면 174.8톤이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43.77톤 증가했습니다. 자, 포도 샤인머스켓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3,55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가격 23,000원대, 오늘 역시 23,0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일보다 52원 하락한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뭐 큰 변화는 없지만 10월 16일이 가장 높았네요. 23,778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이틀 동안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10월 18일 22,000원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좀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가격 23,555원입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9월 23일 가격이 가장 높았습니다. 25,000원대였고요. 그리고 9월 27일 21,000원대로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형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좀 10월 7일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10월 14일 이후로는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가격 23,000원대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영천시 26,639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김천시는 26,002원이었습니다. 자, 충북 영동구는 21,105원에 거래가 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7,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상주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22,01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의 포도 도매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가 같은 경우는 전일 24,800원에서 200원이 상승한 오늘 가격 25,000원 기록했고요. 서울도 올랐습니다. 전일 25,000원이었는데 오늘 가격 26,000원으로 1,000원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부산은 24,000원, 대구 23,000원, 광주 24,000원, 대전 28,000원으로 이 네 지역 모두 전일과 같은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 포도 종류별로 가격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캠버럴리와 NBA 출하량이 지난해 비교해 봤을 때 각각 8%와 5%가량 감소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가격도 다소 떨어졌는데요. 5kg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 캠버럴리는 지난해 10월 21일 오늘 가격으로 봤을 때 22,173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6,759원 낮은 15,400원대 정도입니다. 네. 거봉 가격도 지난해보다 좋지는 않은데요. 작년도에 2kg 상품 기준으로 14,152원이었던 것이 4,000원 정도 낮은 129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가격이 뭐 이렇습니다만 장기적인 동향으로
으로 봤을 때는 평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반면 최근에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샤인머스켓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통계량이 잡히지 않을 만큼 물량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올해는 거봉의 2배가량인 22,000원에서 23,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포도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올해 포도 생산량은 지난해 7.2% 정도 가량 낮은 16만 3천 톤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 포도의 생산량이 개화기 저온으로 단수가 4.1% 감소를 했지만 성분 면적이 증가하면서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고요. 노지 포도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네. 단수는 지난해에 비교해 봤을 때 0.6% 증가를 했지만 성분 면적이 8.8%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8.2%가량 생산량이 적었습니다. 그럼 품종별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의 10월 자료에 따르면요, 품종별로 캔버럴리는 8.3%, 거봉은 4.6%, MBA는 3%가량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에 샤인머스켓은 116.6%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샤인머스켓이 강세다라는 네.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태풍으로 인해서 노지포도 생육 상황이 지난해보다 좀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연이은 태풍이 포도 재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다른 작목과 태풍 영향으로 착색이 좋지 않다, 지연되고 있다라는 표현은 같은 거고요. 잦은 강우로 인해서 생육 상황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지만 문제는 열과 발생도 좀 많았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농업관측본부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재배농가의 33.8%가 생육이 지난해보다 나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생육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포도 품질에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이번 달 포도 품질은 어떤가요? 예, 알 크기나 당도, 착색 정도가 좋다는 농가가 20% 전후였습니다. 그러나 네. 착색이 좋지 않다라는 응답도 33.3%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수확기에 잦은 비가 내린 영향도 크고 또 품질이 좋지 않은 만큼 품위 간의 가격 편차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방금 저희가 또 샤인머스켓이 강세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최근 네. 좀 인기가 정말 높아지면서 재배 면적도 작년에 비해서 2배가량 높아진 이 샤인머스켓의 경우에는 품질 관리 어떻게 좀 해줘야 할까요? 예, 재배가 늘어나면서 가격 조정을 받을 우려가 큰 만큼 품질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네. 일부 농가에서는 800g 이상으로 크게 키우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완숙도가 낮아져서 당도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600g에서 700g 정도에 키우는 것이 좋은데요. 샤인머스켓도 단점이 있습니다. 화실의 표면에 갈색 반점이 나타나면서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과피 갈변 증상을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질소 비료를 조금 줄이거나 봉지 재배를 하면 갈변 지수를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포도 출하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포도 출하 언제까지 이뤄지고 또 요즘 같은 날씨에 이 출하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포도 재배는 거의 수확을 마친 상태고요. 이달 말경쯤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숙기는 조금 늦은 샤인머스켓이 조금 더 늦은 11월 하순까지 출하가 될 예정인데요. 과일이 고유의 색을 갖기 위해서는 광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 시간 동안 충분한 햇빛을 쬐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도 출하 종료 후에 내년 농사를 또 위해서는 포도 농가에서 좀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사람이 힘든 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몸보신을 하시는 것처럼 네. 식물도 생산을 마치고 나면 수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농가에서는 감사 비료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요. 네. 내년 농사를 위해서 퇴비와 비료 주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비료 올 한 해 동안 달콤한 포도를 맛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수확을 마친 농가에서는 이 감사비료로 충분히 포도나무에 몸보신을 해주는 것이 네. 중요하다는 것 또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포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생강입니다. 생강 경락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강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3.53톤 반입됐고요. 전일 15.29톤 반입이 됐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8.24톤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생강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0만 4천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최고가는 11만 원이었고요. 최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자, 전일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전일 평균가는 10만 8천 원이었는데요. 오늘 어제보다 좀 낮아지면서 10만 4천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4천 원 하락한 가격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생강 도매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 평균가 10만 4천 원이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10만 8천 원으로 전일보다 4천 원 하락한 평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으로 전일과 동일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부산도 역시 10만 원인데 전일 11만 원으로 만 원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만 원 하락했는데요. 오늘 가격 11만 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광주와 대전 모두 전일과 같은 가격인데 광주는 10만 원, 그리고 대전은 11만 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지역이 모두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년가 보시면 82,720원으로 평년보다 지금 21,280원 상승한 오늘 가격 10만 4천 원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모두 지금 상승한 상황이죠. 그중에서 대전을 보시면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평년가 보시면 79,800원이었고요. 지금 3,200원 상승한 11만 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강 경락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생강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합 함께해서 전해주시죠.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일교차가 참 제법 좀 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시간이 되면요, 가락동이 좀 서늘해지기 마련인데 그래서일까요? 이 시기에 감기들 많이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이 바로 생강 소식입니다. 우리 몸을 참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어떻게 생강이 으슬으슬 떠는 이 몸을 좀 어떻게 따뜻하게 해줄까요? 경매사님 추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매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뭐예요 이게요? 날씨가 네. 이제 서늘해져서 경아 씨가 아무래도 좀 춥게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생강꿀차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역시 우리 최소 오 박사님, 우리 오상균 경매사님, 네, 이경화 생각하시는 분은 경매사님밖에 없어요. 예.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도 좀 뭐랄까 좀 몸이 이렇게 으슬으슬하면서 네. 예. 네. 확실히 일교차가 이렇게 좀 많이 커요 요즘에는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몸을 좀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네, 네. 이게 바로 생강- 생강으로 만든 생강꿀차. 그러면 네. 뭐예요? 꿀이랑 생강이랑 이렇게 같이 섞은 거예요? 이제 생강만 좀 먹으면 생강 맛이 강하니까 네. 예, 꿀을 좀 섞어서 먹기 좋게 그렇게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 우리 경매사님이 네.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아 뜨거. 아우 바로 끓여오셨나 봐요. 아 뜨거. 예. 근데 너무 좋네요. 예. 방송 보시는 분들 요맘때 이 생강차만한 게 없습니다.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경매사님. 이거 네. 제가 뒀다 먹을게요. 네. 네. 자 그건 그렇고. 네.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생강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경매사님. 네. 예, 분위기 역시 좀 좋죠? 어때요, 경매 분위기는요? 경매 분위기는 이제 생강이 성수 출하 시기라 양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구매력도 좋아서 분위기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예, 이 시기가 지금 사실 우리 생강이 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한 11월 말까지 우리가 생강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양이 계속 많이 들어올 텐데요. 아무래도 또 김장하고 맞물리는 시기라서 많이 또 소비도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네. 생강을 이렇게 많이 찾게 됩니다. 아유, 저는 빨리 네. 끝내고 저거 차 빨리 네. 마시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양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월요일답게 오늘 양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반입된 상황일까요? 네, 반입량은 이제 전주 일평균 12톤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제 전주 일평균보다도 한 3톤 정도 많은 15톤이 오늘 반입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15톤 정도다. 그럼 네. 교매사님 이게 한 지금 3톤 정도 늘어났는데 원래 이 그렇죠. 시기는 한 이 정도 속도로 좀 늘어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양이 늘어서 한 시장 반입량이 거의 20톤 가까이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아마 출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양은 많지만
그렇게 시세는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뭐 시세 떨어지지 않는다. 요 이야기만 들어줘요. 왜냐면은 반입량이 좀 이제 소폭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네. 사실 산지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게 아유 양이 늘어나서 좋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시세가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경매사님이 또 서두에 경매 분위기 너무 좋다, 네. 시세도 좋다 말씀하셨으니까 지난주 대비 어떻게 좀 좋은 시세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이번 주 시세가 지금 47,000원에서 52,000원 형성되고 있는데요. 지난주하고 거의 똑같고요. 아마 양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세가 유지가 되는 것은 구매력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시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산지가 이제 수매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산지 수매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좋은 물건이 올라오게 되면 더 떨어지지는 않고 되려 좀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11월 말까지 사실 우리 생강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10kg 특품 기준으로 지금 초가 한 어디까지 나온 상황일까요? 특품 기준으로. 특품 예. 기준 해가지고 지금 특품 기준에서 뭐 시세가 특수한 것은 사실은 한 55,000원까지는 나오는데 그런 것이 이제 워낙 눈에 쏙 들어오고 좋은 것들이 그렇게 나오고 일반적인 시세는 5만 원대 전후라고 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주하고 큰 이제 무리 없이 한 지금 한 47,000원에서 한 52,000원까지 지금 네. 경락가 지금 형성한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 최고가는 55,000원까지 네,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생강 시세가 보니까 경매사님 작년 시세하고 비교하면 조금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약간 그 시세가 한 10,000원 정도는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제 평년 대비해서 한 2만 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아마 출하주분들도 이렇게 통화해 보시고 하면은 크게 불만이 없으시고 또 이제 여기서 장사하시는 중도면 사장님들도 보면 전년도보다는 물량이 좀 풍족하게 들어오고 시세도 한 10,000원 정도 싸다 보니까 양쪽 다 크게 불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량이 많이 들어와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경매 분위기도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평년 시세로 보면은요, 지금 올해 시세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네, 높은 맞습니다.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과 비교하시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작년에는 워낙 반입되는 생강의 양이 좀 적었어요. 그렇죠. 가락동이 네. 적기 때문에 올해로 한 작년보다 10,000원 차이는 좀 무리 없이 시세는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 시세면요, 품질 역시 좋다는 건데 네. 품질 좀 볼게요, 경매사님. 네, 생강이 큼직큼직하니, 네. 어이구 진짜 누구 손바닥 곰발바닥이에요, 완전히.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아주 살찐 곰발바닥이고 이쪽은 이제 조금 이제 좀 작업이 약간 좀 바빠서 그러신지 좀 덜 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생강을 보더라도 이쪽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생강이 황금 색깔이 나면서 토실토실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살이 찌다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출하 시기를 미뤘다 출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흙을 좀 충분히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생강 잎이라는 게 이물질이 좀 있는데 이물질이라는 게 이런 건 좀 확실하게 제거를 해서 출하해 주셔야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올해 전반적으로 품질은 좀 이렇게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유 그냥 통통한 그냥 네. 곰 발바닥처럼 네. 이렇게 품질이 좋습니다. 현재 이렇게 좋고요.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그 같이 붙여주시면은 좀 이렇게 깨끗한 게 아무래도 네. 그렇죠. 손이 먼저 가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양 열심히 키우신 거 작업까지 마무리까지 좀 잘 하셔서 올려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도매인들의 구매력도 역시 좋은 상황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뭐 현재 우리 산지에게 좀 더 시세 도움될 만한 어떤 이야기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산지에서 지금 가을철 농번기다 보니까 좀 일손이 많이 부족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사가지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세를 줄 때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쁜 거 시세를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지만 좀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지금 이거하고는 10kg 특자 기준 시세로 얘기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이렇게? 예. 적어도 10,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와. 예. 그래서 예. 조금 이게 선별이라든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농사를
동안 이제 한 절기 동안 고생하셔가지고 지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상품화 단계에서 조금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시세가 제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선별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이제 화장 작업이에요. 네, 똑같이 잘 키웠고요. 지금 흙은 묻었지만 한눈에 봐도 좋은 품질의 생강인데 이게 마무리 작업 때문에 만 원 정도 시세 차이가 난다니까 정말 큰 차이잖아요. 저도 맨얼굴 못 나가요. 화장하니까 나가는 것처럼 바탕은 똑같기 때문에 아무쪼록 마무리 작업 꼼꼼히 잘 하시면은 좋은 시세 함께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도 좋은 시세 좀 흐름 이어질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시기에 우리 생강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생강 소식을 전해드린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제 옆에는 네, 김미사 오상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집중 작물 생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시점에 이 생강 농가에서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요? 예, 지금 농가는 생강 출하 작업이 한창인데요. 노지에서 재배되는 생강은 10월 말부터 11월 상순까지 가을 된서리를 맞은 후에 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재배의 경우에는 1개월가량 더 늦은 11월 하순까지 주로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시 생강용을 수확하실 때에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하셔서 잎과 뿌리를 깨끗이 제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럼 햇생강이 출하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예, 주로 출하되고 있는 지역은 뭐 경북 안동 지역이 가장 많고요. 전국 네네. 생산량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북은 영주와 봉화, 예천 지역에서 그리고 전라북도는 김제와 완주, 익산 지역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은 서산, 당진, 태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기도 여주에서도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제 햇생강이 출하가 되면서 생강 시세에 대한 좀 기대감도 큰 시기인데요. 생강값이 가장 좋다 하는 시기 어느 시기일까요? 출하가 집중되고 있는 10월 하순부터 12월까지는 가격이 좀 낮은 편입니다. 네. 저장 출하가 되고 있는 2월부터 8월까지가 가장 가격이 좋은데요. 연중 고르게 가격이 형성되는 편입니다. 생강은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전년도 재고량의 가격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최근 4년간 가격 비교 그래프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작황이 좋지 않았던 작년도에 비교해 볼 때 거의 유사한 가격대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수확기를 앞두고 좀 태풍이 잦았습니다. 이런 경우 좀 생강농가에 피해는 없었는지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잦은 강우와 태풍으로 일부 지역이 침수 피해를 받기도 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땅 속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목이다 보니까 바람 피해는 조금 덜한 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습한 날씨로 인해서 물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수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태풍 피해가 좀 적었다니까 올해 생산량에 대한 걱정은 좀 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요즘에 생강 생산성을 차광 재배가 향상시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차광 재배, 생강 생육에 좀 어떤 작용을 하는 재배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생강은 광포화점이 낮은 작물로 그늘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벽가림 재배를 하는데요. 네. 비가림 재배에서 30에서 50% 벽가림망을 비가림 하우스에 설치해서 재배를 하고 있지만 노지에서는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벽가림을 이용하게 되면 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실증 재배에서 잎집무늬 마른병과 뿌리 썩은 병이 벽가림 재배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충청남도에서 이 지역 특화 작목인 생강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명품화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에서 생강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원 연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충남에서는 생강이 특산물로 좀 유명한데요. 현재 충남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강의 특징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충청남도에서 생강의 주산지는 서산, 태안, 당진 지역입니다. 네. 서해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생강뿐 아니라 땅속 작물이 잘 자라고 맛도 뛰어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종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고
생강향이 6에서 7배 정도 높게 포함되어 있어 고유의 매운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특히 서산 태안 지역의 생강은 조직이 단단하여 저장성이 좋은 것으로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러 작물들이 피해를 좀 입었는데요. 생육 상황은 괜찮나요? 어떤가요? 예, 올해 비가 좀 잦고 그 태풍이 자주 왔습니다만 네. 작년에 비해서는 일단 작년이 기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영향을 준 태풍은 7월 하순에 형성된 다나스를 비롯한 4차례 정도 있었습니다만 충남 지역에 피해를 준 태풍은 9월 초에 서해안을 지나는 닝닝이었습니다. 이 태풍으로 충남, 서산, 태안 등 생강 주산지에서는 생강의 줄기가 부러지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었고 네. 또한 그 고온 피해를 입는 그 시기인 7, 8월 기상을 작년도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올해 들어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지난해 그 동기간에 비해 최고 온도는 2에서 3도가 낮았고 비가 내리는 강수일이나 강수량이 작년에 비해서는 그 생강이 생육하기 아주 좋은 그러한 강수 기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그 생강 환경에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생육 상황이 양호하다. 참 저희가 들었을 때는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올 초에 생강 명품화를 위한 배토 재배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개발한 배토 재배 기술 어떤 건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생강은 보통 이렇게 파종을 하고 위에다 흙을 이렇게 덮는데 토양을 덮는데 보통 3에서 5cm를 덮습니다. 그렇게 덮은 상태에서 가을에 수확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재배법이 있습니다만 배토 재배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강이 생육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 이렇게 토양을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네. 이번에 개발한 그 하우스 배토 재배 기술은 생강의 파종 시기를 3월 상순에 파종한 후 배토를 2차례 정도 이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그 배토 재배는 일렬 골 재배를 하게 되는데 그 골과 골 간격은 75cm 간격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요. 그 골에 대해 20cm 간격으로 생강을 파종한 후 가을까지 한 2에서 3회 정도 이렇게 배토 재배를 하게 됩니다. 1차 배토는 6월 하순 이후 생강이 30cm 정도 자랐을 때 손작업으로 제초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2차 배토는 7월 하순경 소형 관리기를 이용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하우스 배토 배 재배 기술은 이 기존 재배법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좀 개선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상당히 그 수량이나 품질 면에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생강은 중국산에 비해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어 품질이 떨어지는 편인데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비가림 하우스 배토 재배를 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토 재배를 통해 생강의 발이 길어지고 표면이 깨끗해져서 품질이 향상되고 수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것은 물론 뿌리수가 적어서 수확 작업에서도 노력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배토 재배 기술 외에도 요즘 다양한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을까요? 예, 국내 생강의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수량뿐 아니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재배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재배에서 성공한 배토 재배 기술을 확대해서 노지에서도 적용 가능한 배토 재배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요. 네. 또한 우리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생강 유전 자원을 수집 보존하는 관리기관입니다. 국내 환경에 알맞는 우수한 생강 품종을 선발해서 매년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은 국내 그 지생강 소유량의 50% 안팎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우량종강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적용 단계에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좀 다양하고 우수한 국내 생강 유전 자원으로요. 중국산이 아니라 좀 토종 생강들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뭐 전문가와 생강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도 수확 후에 저장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저장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예, 수확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상품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생강 고유의 형태가 유지되도록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확 요령은 토양이 심하게 굳지 않았다고 하면 포기채 뽑아서 줄기를 자른 후에 생강이 붙은 흙을 떨어내고 뿌리를 제거한 다음에 줄기를 자르고 피복 잔재물을 떨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흙이 많이 딱딱하게 굳어서 생강을 뿌리채 뽑을 수 없다라고 하면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말고 농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렇게 본격적인 생강 수확인데요. 네. 뭐 수확 후 저장 관리 좀 잘 하셔서 내년까지 좋은 가격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랭지 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6,417원입니다. 최고가 8,000원, 최저가는 5,27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전일보다 114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고요.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373원이네요. 최고가 5,980원, 최저가는 2,900원입니다. 전일보다 4원 올랐습니다. 생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 9,33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14,900원이고요. 네, 전일보다 34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네요. 적상추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822원, 최고가 2,650원, 최저가는 1,300원입니다. 전일보다 21원 하락했습니다. 다다기 오이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231원, 최고가 13,300원, 최저가는 6,360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보다 146원 떨어졌네요.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003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1,793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목살 1,799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5,410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뭐 요즘 수확을 마친 농가들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 농촌진흥청이 내년 농사를 위해서 수확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노지에 남겨둔 병든 식물체부터 좀 치워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 고추 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탄저병과 또 복숭아 줄기에 발생하는 줄기 마름병, 또 줄기 썩은병 같은 경우에는 병든 과실이나 가지에서 이 병원균이 겨울을 나기 때문인데요. 올해 탄저병 발생이 많았던 농가라면 반드시 재배지에 병든 고추부터 먼저 좀 뽑아내야 하고요. 또 과수줄기병 피해를 막으려면 가지치기한 가지나 또 잔가지 같은 경우를 과수원 주변에 그대로 두지 말고 땅에 묻거나 또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병든 식물체를 걷어서 땅에 묻거나 작물에 닿지 않도록 치워두는 것만으로도 이듬해 병원균 발생 밀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농촌진흥청의 김창수 지도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대파와 그리고 사과에 대한 시세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